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대화하다가 이걸 몰래 녹음한다면 과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아주 중요한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모두의 직장 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사건 파일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거 당연히 불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법이란 게 그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동의 없이 녹음했는데도 어떤 상황에서는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 보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6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최종 판결,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까지 단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시죠. 자, 그럼 사건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죠. 모든 일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때는 2022년 7월 22일, 어느 사무실입니다. 관리자가 직원한테 이제 계약 연장은 없다고 통보를 하죠. 그런데 바로 이 대화가 직원 모르게 전부 녹음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비밀 녹음 하나가 결국 큰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사건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봐야겠죠? 마치 수사관이 된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이 직원분, 그러니까 원고는 2020년부터 기간제 계약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몇 번 계약을 갱신했고요. 그러다가 2022년 7월 22일 회사로부터 영업소가 문을 닫으니 계약도 여기까지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문제가 된 녹음이 바로 이 면담 때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이 직원은 이 녹음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이릅니다. 자, 이 사건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음성권이라는 개념인데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음성권,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 목소리는 내 거다 이겁니다.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내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여기저기 퍼뜨릴 수 없다는 권리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격권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건요. 명백하게 이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맞아요. 이게 법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예외라는 법칙이죠. 원칙이 있으면 또 예외가 있는 법이니까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사건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왼쪽의 원칙. 동의 없는 녹음은 분명히 음성권 침해는 맞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오른쪽처럼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불법 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생각인 거죠. 다시 말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침해는 맞지만 불법은 아닐 수 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 4가지 기준을 딱 제시합니다. 이걸 가지고 따져보겠다는 거죠. 첫째, 혹시 녹음할 때 뭐 속이거나 협박하진 않았나? 둘째, 이걸 왜 녹음했나? 꼭 필요했나? 셋째, 대화 내용이 뭐였나? 아주 사적인 얘기였나? 아니면 업무 얘기였나?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뭐 했나?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4가지 질문이 이 사건을 푸는 열쇠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4가지 열쇠로 이 사건의 판결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하나씩 뜯어보죠. 자, 첫 번째 기준, 녹음 방법은 어땠을까요? 판결문을 보니까 관리자가 직원을 속이거나 협박한 정황은 없다고 봤어요. 그리고 직원이 녹음하지 마세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일단 녹음 방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걸 왜 녹음했냐는 거죠. 법원은 이걸 이렇게 봤어요. 회사가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나중에 딴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직원의 반응을 정확히 기록해둘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 생길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대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었죠. 근로계약이 끝난다는 지극히 업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음으로 인해 직원이 입은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 녹음 파일을 어떻게 썼냐는 겁니다. 이 파일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막 공개됐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증거자료로만 딱 제출됐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 정도의 피해는 사회적으로 참을 만한 한도 안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리하자면 동의 없이 녹음한 거 맞다. 그건 음성권 침해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살펴본 4가지 기준을 종합해보니까 이게 돈으로 물어줘야 할 만큼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최종 판결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사건 파일은 덮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길 게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남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원칙적으로 아주 위험한 일이고 권리 침해가 맞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법적 분쟁 같은 상황에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증거로 써야 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이는 4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속이거나 협박하면 안 되고 증거 확보 같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대화 내용이 너무 사적인 건 곤란하고 마지막으로 그 녹음 파일은 법원 같은 공식적인 곳에만 써야 한다는 것. 이 4가지가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 이 2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경계선은 어디쯤인가요? 오늘 이 판결을 계기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